안녕하세요.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스페셜리스트 신주연입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경우에는 버전 업그레이드라던가 아니면 통합 DB 구성 여러 가지 형태로 프로젝트를 이미 사전에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같은 엔진의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대비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생각해야 되는 이 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가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주제가 오늘의 발표 주제입니다. 이 생성형 AI가 과연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그레이션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두 개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현재의 AWS 서비스인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를 진행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스키마 컨버전에 대해서 동영상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스키마 컨버전에서 스키마 변환을 하면서 많은 공수가 든다고 생각되는 스키마 변환에서 생성형 AI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는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05년에 론치된 이후로 여러 가지 사례에서 고객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 DMS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 복제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AWS상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거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지속적인 복제를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DMS를 이용하여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또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으로 움직이기 위한 모더나이제이션, 즉 현대화를 진행을 할 때 AWS의 DM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서비스를 이용하여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AWS의 DMS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서 크게 네 가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AWS의 DMS 서비스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즉 AWS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분들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DMS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마이그레이션 태스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엔진 버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NoSQL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스와 타겟 엔진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 이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서 지속적인 복제, 즉 실시간 리플리케이션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WS의 DMS는 멀티 에이지, 즉 다중 에이징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프라이머리에서 페일오버가 일어나더라도 세컨더리에서 계속적인 복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가용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툴 또는 리플리케이션 툴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툴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기반으로 수많은 고객들이 AWS DM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실제 어떤 소스에서 어떤 타겟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자세한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AWS 웹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AWS DMS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스와 타겟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알고 계시는 오라클, SQL 서버, MySQL, 포스트그레스QL과 같은 RDBMS뿐만 아니라 노시컬,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애널리틱,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소스와 타겟으로 지원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타겟으로 쉽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WS의 기존에서 지원하고 있던 DMS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특히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즉 다른 엔진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우선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키마, 현재 갖고 있는 테이블이라던가 프로시저, 펑션들을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변환을 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겟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가 정상적으로 테이블과 프로시저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스키마와 데이터를 이관하고 변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같은 데이터베이스 엔진인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쉽고 직설적이게 이관을 하거나 변환 작업 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엔진이 다르고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인 경우에는 스키마, 즉 테이블 타입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시저에서 쓰고 있는 펑션 자체가 옮기고자 하는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스키마 변환, 즉 메타데이터의 변환에 대한 아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은 동일 기종 마이그레이션 대비 좀 더 어렵고 복잡한 프로젝트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키마에 대한 변환 작업을 정상적으로 이제 완료하게 되면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스키마, 메타데이터가 완료가 될 거고 이제 저희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던 데이터 1TB 정도 되는 데이터를 타겟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이관하는 것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마이그레이션 할 때 내가 충분한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다운타임을 가져갈 수 없다면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리플리케이션 방식의 복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또는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스키마 변환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기종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스키마 변환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AWS의 DMS 서비스 안에는 스키마 컨버전, 저희는 DMS SC라고 부르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DMS SC는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 프로바이더.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떠한 보안 설정을 갖고 이 스키마 변환을 진행할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인스턴스 프로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스키마 컨버전 콘솔을 확인하실 수 있고 스키마를 변환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프로세싱이 보여지는 스키마 컨버전을 볼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라는 구성 요소가 세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좀 이따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만들어야지만 저희는 스키마 변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사전에 진행을 하셨던 AWS 고객분들이라면 AWS의 스키마 컨버전 툴, SCT라는 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기존에 있었던 AWS SCT 스키마 컨버전 툴 대비 저희가 최근에 론칭한 DMS 스키마 컨버전 DMS SC는 추가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의 AWS SCT는 데스크탑 툴이기 때문에 랩탑 또는 온프레미스에서 버추얼 머신을 설치하시고 해당하는 리소스를 사용하여 스키마 컨버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AWS DMS 콘솔 내에 있는 스키마 컨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의 인프라 구성이 없이 DMS 콘솔 안에서 소스와 타겟에 접속한 후 스키마 변환을 진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되고 이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후의 설명들이 생성형 AI에 연계된 기능은 이 AWS DMS 스키마 컨버전,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DMS SC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AWS DMS 스키마 컨버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서 소스에 있는 테이블과 프로시저를 타겟에 있는 프로시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DMS 스키마 컨버전 안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는 이터레이터라는 반복자가 있습니다. 이 이터레이터라는 반복자가 소스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 오브젝트 또는 프로시저, 펑션, 오브젝트를 각각 읽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구문을 분석을 하고 파싱을 해서 트리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이 트리 구조로 만들어진 다음에 스키마 컨버전에 있는 기능 자체는 트리 구조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 자체를 번역하고 해석해서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변환 작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샘플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에 SQL 서버에는 흔히 보는 create procedure라는 T-SQL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고 변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DMS SC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에 접속을 해서 해당하는 DDL, create procedure를 읽는 순간 오른쪽에 보이는 트리와 같은 구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트리와 같은 구조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저희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PostgreSQL용 크리에이트 프로시저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코드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 화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모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데모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즉 테이블 뷰 프로시저를 저는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 즉 오픈소스인 포스트그레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DB버라는 클라이언트 툴을 통해서 SQL 서버에 접속해서 그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 뷰가 몇 개 있는지, 프로시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예정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DMS의 스키마 컨버전, DMS SC라는 콘솔을 통해서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 뷰, 프로시저를 타겟인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용으로 변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사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C샵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것도 함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B버라는 클라이언트 툴을 이용해서 저희 소스인 SQL 서버와 포스트그레스QL에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SQL 서버 안에는 DBO라는 스키마가 존재를 합니다. 이 DBO라는 스키마 아래는 6개의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6개의 테이블에는 데이터들이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이블에는 별도의 용도에 맞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뷰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약 12개의 펑션과 프로시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시저에는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프로시저도 있고 또는 고객이 어떤 물품을 주문을 했을 때 주문 정보를 조회하는 비즈니스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시저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섹션 같은 경우는 타겟인 포스트그레스QL입니다. DB는 생성되어 있지만 아직 스키마와 테이블은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MS SC 콘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MS SC 콘솔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첫 번째로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 및 VPC라던가 네트워크 정보가 구성된 인스턴스 프로파일 동안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컴포넌트를 바탕으로 실제 마이그레이션 변환 프로세싱이 포함된 스키마 컨버전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설정을 하고 기존에 생성해 두었던 데이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패스워드나 유저 정보는 AWS의 시크릿 매니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시크릿 매니저에서 정보를 읽어서 해당하는 권한에 맞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정보가 포함되어
쓸 수 있도록 S3 버켓도 같이 만들어 두게 됩니다. 이 S3에는 제가 나중에 변환을 했을 때 보여지는 분석 리포트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키마 컨버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두 번째 탭에 스키마 컨버전이라는 탭이 존재를 합니다. 이 스키마 컨버전 탭을 이용해서 론치 스키마 컨버전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키마 컨버전이 소스 데이터베이스인 SQL에 접속을 해서 해당하는 SQL 서버에 있는 테이블 그리고 프로시저 정보들을 읽어오게 됩니다. 이 정보들은 사실 그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 있고 수분 또는 수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C샵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우선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샵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셀렉트 문이 직접 들어가고 있는 임베디드 내재된 SQL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은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직접 셀렉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제가 갖고 있는 소스 데이터베이스인 SQL 서버에 접속해서 제대로 보여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빌드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띄면 제가 사전에 번호로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0번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나가고 1번 함수를 부르게 되면 제가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라스트 네임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던가 또는 제가 주문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의 함수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보시는 바와 같이 번호를 호출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DB에서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 컨버전도 중요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보셨던 것과 같은 SQL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된 SQL도 타겟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스키마 컨버전이 소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모두 읽었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베이스 왼쪽에 SQL 서버에 이제 아까 보셨던 데모 AM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DBO라는 스키마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른쪽에는 타겟 데이터베이스인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에 접속이 되어 있고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타겟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에는 어떠한 스키마, 어떠한 테이블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저는 스키마 변환을 직접 진행을 하기 위해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모 AMA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고 제가 옮기고자 하는 DBO라는 스키마를 분석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서 어떠한 스키마들은 자동 변환이 포스트그레스QL로 되고 어떠한 오브젝트들은 안 되는지 분석 작업을 통해서 계획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보셨던 6개의 테이블 그리고 12개의 프로시저와 펑션이 이 스키마 컨버전 콘솔에서도 보실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저는 이 DBO라는 스키마를 찍고 어세스라는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은 아까 소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었던 메타데이터들을 트리 구조로 만든 다음에 이 트리 구조를 포스트그레스QL용 대비 얼마만큼 자동 변환이 되고 자동 변환이 안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보시면 왼쪽은 100%, 오른쪽은 8%라고 보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0% 같은 경우는 테이블과 같은 스토리지 오브젝트는 이 SC라는 툴을 사용하면 바로 컨버전이 가능하지만 오른쪽에 8%로 보여지는 코드 오브젝트, 프로시저나 황정 같은 경우는 DMS SC에서 읽었을 때 SQL 서버의 함수들이 포스트그레스QL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PDF와 리포트를 CSV로 추출을 했고 S3 버켓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와 같은 PDF를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자동 변환용인지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수동 변환이 필요한지를 리포트 안에서 오브젝트의 이름과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를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장사항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DMS의 스키마 컨버전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소스인 SQL 서버에서 포스트그레시컬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던 내용이었고, 사실 보셨던 것처럼 8%, 즉 12개의 비즈니스 로직 중에서 한 개만 자동 변환이 가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나머지 오브젝트,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프로시저 펑션을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손쉽게 변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아키텍트 김지훈 님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AWS의 DB 스페셜리스트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AI 말씀을 드릴 건데요. AI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용도라든가 또는 업무적인 용도로 이제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DMS를 개발하고 있는 DMS 개발팀에서도 지금 AI 시대인데 AI를 이용해서 우리의 DMS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를 많이 써보셨으니까 아마 각자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업무용으로 쓸 때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거는 저의 업무의 어떤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DMS를 개발하는 개발팀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쓸까를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체 스키마를 한번 AI를 써가지고 바꿔볼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해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러웠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유는 우리가 스키마가 지금 샘플로 보여드린 스키마에는 테이블도 몇 개 안 되고 프로시저, 뷰도 몇 개 안 돼서 금방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변화해야 되는 오브젝트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라고 하면은 AI를 활용하기 위한 토큰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비용도 많이 쓰게 되고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AI의 이제 환각 증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환각 증상들 때문에 항상 그 일정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키마를 변환하는 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진행한 게 데이터베이스의 파라미터 튜닝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을 좀 최적화시키는 거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이제 이 파라미터라든가 데이터 타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를 저장을 하는데 더블 프레시전 형태로 이런 타입을 사용을 하면 이제 DB 입장에서는 8바이트의 용량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쭉 읽어보니까 인티저 타입만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바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티저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베스트 프랙티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세팅하는 게 더 좋아라고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DB를 사용을 했을 때 그 순간 좀 더 나아지는 것들을 느낄 수는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용자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를 들어 더블 프리시전으로 구성을 했지만 나중에 지금 데이터는 인티저만 들어가 있지만 나중에 만약에 실제로 더블 프리시전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AI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젝트로 그럼 사용자의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시저가 있는데 AI가 쭉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 프로시저는 커스터머의 탑 10 커스터머를 뽑아내는 프로시저구나 라는 거를 이제 AI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SQL을 수정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가능했지만 이 역시도 이 사용자의 의도를 AI가 정확하게 파악한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쿼리가 있는데 이런 서브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조인 형태로 바꿔준다라든가, 아니면 SQL을 쭉
판단을 해보니까 인덱스를 태우면 더 좋겠다. 근데 이 인덱스가 없네. 그래서 인덱스를 생성을 해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인 튜닝 같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진행을 한 거죠. 결과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역시도 사용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나서 DMS 개발팀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3년부터 한 2년 정도 쭉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DMS 개발팀에서 얻은 거는 결론을 내린 거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DMS SC는 일단 룰 기반 엔진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SQL 구문을 파악을 해서 이러한 규칙에 맞으면은 이걸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고 이 규칙에 맞지 않으면은 이건 수동으로 변환을 하셔야 돼요라는 결과를 나타내 주었었는데요. 자동으로 변환할 수 없는 이 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SQL 구문들을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AI를 통해서 구문을 분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SC에다가 생성용 AI를 탑재하는 형태로 이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DMS의 생성용 AI는 일단은 문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AI를 사용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SQL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난독화 이걸 통해서 LLM과 이제 통신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받아서 난독화했던 거를 다시 이제 역난독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SQL 구문으로 변환을 해주는 작업들 그리고 이거를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 타겟에 맞게 변환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흘러가도록 DMS를 진화를 시켰습니다. 난독화의 예시를 보면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게 이제 소스 원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난독화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난독화하기 전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개인 식별 정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컬럼명이라든가 테이블명 그리고 웨어절에 들어가 있는 필터 조건 그리고 필터 조건에 맞는 밸류와 같은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LLM으로 이 쿼리를 날리기 이전에 이런 그 컬럼, 테이블명 이런 정보들을 다 의미 없는 텍스트 형태로 다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을 해서 LLM에 던지고 그럼 LLM이 이 그냥 스트럭처를 보고 이런 구문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라고 변환을 해서 던져주면은 그거를 우리가 DMS가 받아서 다시 이제 역난독화를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SQL 구문 형태로 변경을 합니다. 이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LLM 이제 베드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락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SQL 구문들은 베드락의 학습을 위한 학습 정보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개선 사항이라고 타이틀은 되어 있지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이러한 난독화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도 우리가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벽에 부딪혔던 어떤 이런 그 사용자의 이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의 이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DMS 팀이 선택한 방법은 레그였습니다. 그래서 레그를 통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요. 난독화를 해서 LLM에 던져요. 그럼 LLM에서 이 SQL 구문은 보니까 이거는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시저 형태네. 이런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프로시저 구문이야 라는 거를 에 대한 어떤 그 컨텍스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저희 DMS 팀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지식 기반에다 날리지 베이스에다가 던져주게 되고 그럼 이 날리지 베이스에서 이런 형태의 유사한 변환에 유사한 어떤 이런 샘플 코드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그 날리지 베이스 또 다른 날리지 베이스에다가 이 SQL 구문을 던져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의 구문들은 이런 규칙으로 변환하는 게 좋아와 같은 형태를 뽑아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제 SQL 구문과 그리고
이런 규칙이라든가 예시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LLM에다 던져주고 거기에서 그럼 이런 형태는 이런 예시를 가지고 이렇게 변환을 하는 게 좋아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경된 SQL 구문을 만들어서 던져주게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의 마이그레이션 컴포넌트를 보면은 이제 스키마 변환부터 어플리케이션 변환에 이르는 엔드투엔드의 그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키마 오브젝트와 관련해서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어떤 스키마들을 읽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변환을 자동으로 시키고 여기에서 되지 않는 것들을 골라서 LLM을 통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키마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D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DB만 바꿔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코드도 변경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그 아마존 Q 디벨로퍼를 이용을 해서 이 Q 디벨로퍼가 이 SQL 구문 그리고 DMS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프로젝트 결과 파일을 바탕으로 이제 그 날리지 베이스로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SQL 구문도 변환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지금 현행화 할 수 있는 그 지금 투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SQL과 자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그 버전을 이제 투비 아키텍처에 맞게 버전에 맞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쭉 이어오던 그 데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성 어플리케이션 그 스키마 코드들이 8%밖에 이제 변환이 되지 않았는데요. 자, 그 DMS SC 안에 있는 AI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하겠다라는 거를 저 세팅이라고 하는 탭에서 AI를 활성화해서 컨버전을 하겠다라는 거를 활성화하고 이걸 메뉴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버전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제 AI가 컨버전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액션 메뉴에서 컨버트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상단에 AI를 이용해서 컨버전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컨버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미 룰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 변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DMS SC는 이 변환을 하지 못했던 오브젝트들, 뭐 프로시저 펑션, 뭐 일부 뷰와 같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LLM으로 던져서 LLM이 얘는 어떤 패턴의 SQL 구문이야? 그러면은 DMS가 가지고 있는 이 날리지 베이스로 그 SQL을 던져주면은 그러면 그 SQL에 대한 예제를 뽑아내고 또 다른 날리지 베이스로 던져서 이러한 형태의 SQL들은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해서 변경을 하면 좋아? 이 두 가지 나온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LLM에다 쿼리를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줘와 같은 것들을 쭉 뒷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끝났고 아까 8%였던 것들이 이제 85%까지 올라왔어요. 뭐 아직 완벽하게 다 되지는 않았지만 8%였던 게 85%까지 이제 자동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오브젝트들이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그 결과 나온 화면 위에 보시면은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왼편에는 소스 그리고 오른편에는 타겟에 대한 DDL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원래도 다 바뀌어 있었고요. 뷰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해보니까 위에 주석에 젠 AI를 통해서 변환이 되었습니다라는 주석이 있고 밑에 코드가 쭉 나오죠. DDL 구문이. 이런 그 상단에 생성용 AI를 통해서 변경이 됐어요라고 나와 있는 주석이 있는 것들은 AI가 변환을 한 구문이라고 그 DD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뷰라든가 프로시저와 같은 것들이 이제 생성용 AI를 통해 가지고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변환을 한 것들을 우리가 쭉 확인을 하고 이대로 타겟 스키마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타겟 DB를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타겟 DB의 스키마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액션 메뉴에 가셔서
apply SQL을 눌러주시면은 그럼 타겟 DB에 이제 그 스키마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DMS SC 안에 to be DB로 갈 DDL 구문들이 쭉 만들어졌거든요. 그 DDL들을 이제 타겟이 되는 오로라 포스트그레스에 이미 접속이 되어 있으니 거기에 가서 DDL 생성을 하는 거죠. 테이블, 뷰, 뭐 프로시저와 같은 것들. 그래서 DB버로 다시 들어가서 스키마를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 스키마가 생성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DBO 스키마로 되어 있었었는데 데모 AIML DBO라는 이름으로 리네임을 해서 스키마를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서 보니까 이제 테이블도 만들어져 있고 뷰라든가 프로시저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DMS SC를 통해 가지고 한 것은 스키마를 생성을 한 거지 데이터를 아직 타겟 DB로 넘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을 아무리 조회를 해도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이제 뷰라든가 프로시저, 테이블과 같은 것들은 이런 오브젝트들, 스키마 오브젝트들은 타겟 DB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시 이제 DMS 그 콘솔로 가서 DMS의 이제 엔드포인트 그리고 뭐 리플리케이션 인스턴스는 미리 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타스크도 이제 풀로드를 할 수 있는 타스크를 생성을 했어요. 이 풀로드라고 하는 거는 소스 D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2B DB로 다 데이터를 넘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타스크에 대한 그 관련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요 매핑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이제 매핑 룰, 소스의 DBO라고 하는 스키마를 데이터를 2B DB로 옮길 거고, 그리고 밑에 트랜스포메이션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 룰은 DBO를 데모 AIML DBO라고 하는 스키마로 리네임을 해서 데이터를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액션 메뉴에 가서 이제 리스타트를 눌렀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넘어갈 겁니다.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데이터가 넘어가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넘기는 동안에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VS 코드에 가면은 이제 아까 작성했던 그 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 프로그램에 get SQL이라고 하는 SQL select SQL이라고 하는 이제 함수가 있고 이 안에 SQL을 호출을 해서 하는 그 함수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C#에서 사용하는 DBO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select PostgreSQL이라고 하는 MPG SQL이라고 하는 그 포스트그레스를 조회할 수 있는 패키지로 만든 함수가 있습니다. 사실 함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뭐 제가 직접 수작업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AI를 통해 가지고 이 Q 디벨로퍼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들을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select PostgreSQL과 그다음 select SQL 이 함수는 일단은 그 패키지 자체가 하나는 DBO고 하나는 MPG SQL이기 때문에 이 받아주는 바인드 그 베리어블들에 대한 어떤 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패키지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뭐 함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손으로 바꿀 수 있지만 이 전체 함수들을 쭉 긁어다가 이제 Q 디벨로퍼한테 채팅을 통해 가지고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지금 이번 예시에서는 제가 채팅을 통해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할 거지만 이 Q 디벨로퍼 안에서는 이 VS 코드 안에 있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도 트랜스포메이션 작업을 지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요 데모에서는 요 함수 하나만 긁어다가 채팅에다가 지금 DAO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거를 MPG SQL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채팅을 했고요. 그래서 Q 디벨로퍼가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변경될 함수를 새롭게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그 변경할 구문은 이미 만들었고 그 구문이 나오고 밑에 이거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분석 결과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변경된 내용을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그 변경된 내용 밑에 뭐 카피 뭐 이런 그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를 해서 이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변경을 해줄 겁니다.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지를 지금 찾아봤고요. 그래서 변경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빌드를 할 겁니다. 내용들을 쭉 확인을 했고요. 사실 여기서 하나 추가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DBO라고 하는 스키마가 소스고 2B는 이제 데모 AIML DBO 스키마예요. 저 스키마명을 바꿔야 되는데 일단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 빌드를 다시 해봤습니다. 빌드를 하고 DMS로 갔더니 페일이 났어요. 다른 테이블들은 다 넘어갔는데 티켓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티켓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왜 에러가 났는지 이제 다시 DBE버로 넘어가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DBE버에 가서 티켓 테이블을 열고 사실 이 티켓 테이블에는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PK가 들어가 있고 이미 데이터를 한번 이제 이 그 체크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서 여기에 걸려서 데이터가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네. 하지만 다른 테이블들은 다 데이터가 변환이 됐고 저희가 지금 제가 사용할 이 그 커스터머를 조회하는 프로그램에서는 티켓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넘겨놓은 테이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DBO가 스키마가 아니라 데모 AIML DBO 스키마를 쓸 거기 때문에 스키마명을 다시 변경을 해주고 다시 빌드를 할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변경을 했고 이제 빌드를 할 거예요. 자, 빌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을 할 겁니다. 앞서도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뭐 메뉴가 여러 개가 나오죠. 그 중에 1번 메뉴 이제 라스트 네임이 뭐로 시작하는 걸로 이제 조회를 해라와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고 이제 W로 시작하는 어떤 그 라스트 네임을 이제 찾는 데모를 실행을 했고요. 기존의 MS SQL 서버에서 돌아가던 것들을 이제 DMS SC 그리고 AI를 이용한 DMS SC 그 다음에 Q 디벨로퍼를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코드까지 변환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DMS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도 보셨듯이 8%였던 게 85%가 됐어요. 100%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런 그 지원해야 되는 SQL 구문들을 좀 더 늘려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셨던 거는 이제 RDB to RDB 엔드포인트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엔드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 LLM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LLM 버전뿐 아니라 저희 DMS가 가지고 있는 지식 기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강화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